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연결 사진 수업을 진행할 조이수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사진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사진을 활용하는 수업인 만큼 사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진의 기록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이 기록성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혹은 현재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고 미래에 그것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진의 기록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선생님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두 장 모두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또 다른 공통점이 바로 강아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겠죠. 표정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강아지를 정말로 좋아했나 봐요. 선생님은 지금은 별로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몇 년 전에 강아지한테 되게 크게 물린 경험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면은 아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되게 좋아했었지 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선생님 고등학교 때 모습인데요. 되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있죠. 선생님은 지금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 이 중 어떤 친구들과는 아직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다시 보면은 아 맞아, 내가 그때 얘랑 같은 반이었지, 내가 그때는 쟤랑 되게 친했었는데 라고 다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진은 선생님 20살 때 모습입니다. 보면 되게 머리가 강렬하게 빨간색이지 않나요? 선생님은 20살 때 이렇게 엄청나게 새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빨간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염색을 했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억을 하지만 이렇게 강렬한 색이었다는 것을 잠시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가끔씩 핸드폰을 보다가 사진첩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강렬한 머리색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과거의 우리와 현재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을 통해서 자랄수록 과거가 되는 현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추억할 거를 만들어 두곤 하는데요. 이러한 사진의 특성을 이용한 우리 수업의 제목이 바로 나와 나의 연결 사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었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커서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그와 달리 현재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사진의 기능적인 특성을 통해서 내가 과거엔 어떤 생각을 했고 현재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찬찬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서 부모님, 친구들 혹은 선생님과 크게 감정적으로 부딪혀보거나 싸워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혹은 감정이 나도 모르게 매우 요동치는 경험을 해본 적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제 10대 초반, 즉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나이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도 모르게 매우 요동치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호르몬이 변화하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호르몬이 변화하였다고 해서 아무나에게 무작정 화를 마구마구 내는 것은 옳지 않겠죠.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나의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와 달리 현재의 생각은 어떠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옛날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선생님 예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선생님 어렸을 때 모습입니다. 아마도 유치원 들어가기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은 선생님 아빠입니다. 선생님은 저 때 아빠랑 정말 친했어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도 아빠랑 정말 친했습니다. 아빠와 같이 노는 시간이 즐겁고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건 선생님이 10대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사진인데요. 이 시기에 아빠랑 같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을 만큼 아빠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에 비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선생님이 성인이 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랑 아빠가 같이 찍은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을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서먹서먹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선생님이 나서서 아버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금 세 단계에 거쳐서 선생님의 감정이 변화하였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선생님이 5살 때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정리한 것인데요. 지금 보면 아빠랑 노는 건 즐거워. 아빠랑 같이 노는 게 재밌어. 아빠랑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15살 때 아빠에 대해서 생각한 내용이에요. 앞서 본 거와는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도대체 왜 생겨나게 된 걸까요? 아빠는 분명히 똑같은 나의 아빠이고 똑같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똑같이 나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고 하는 아빠인데 어떤 점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된 걸까요? 바뀐 건 바로 선생님 본인이었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과연 어떤 부분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빠에게 느끼던 감정이 급변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정답은 바로 선생님이 사춘기에 접어든 것이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호르몬의 분비가 일어납니다. 남자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여자의 경우 에스트로겐이라고 말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로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서도 46배나 많은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편도체라고 말하는 뇌에 있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뇌도 함께 성장하면서 편도체도 커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편도체가 커지면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실제로 약간 자기 혐오감이나 우울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1차 시각 영역, 1차 시각 피즐이라고도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갑자기 TV에 보인 연예인처럼 옷을 입고 싶다거나 그들처럼 화장을 하고 싶고 아니면 그들처럼 보이는 것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부분은 모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로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호르몬 수치가 다시 내려간다면은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좀 더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선생님과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빠에 대해서 생각이 이렇게 변화하였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고 철이 조금 더 들기도 하였고 감정의 변화가 줄어들면서 선생님의 감정이 이렇게 변화하였는데요. 앞서 봤던 15살 때 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감정과 생각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잘 살펴보았나요? 여러분도 분명히 아주 어렸을 때, 조금 더 컸을 때, 그리고 현재의 감정과 생각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짧은 글쓰기를 진행할 것이에요. 글쓰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지금 보이는 물고기 뼈를 활용을 해서 나의 생각과 키워드들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텐데요. 물고기 뼈의 위쪽 부분에는 내가 어렸을 때 한 생각에 대해 정리를 하고 물고기 아래쪽 뼈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 정리를 할 건데 그 대상은 꼭 아빠가 아니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아빠에 대한 감정이 가장 많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아빠를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최근에 여러분과 관계가 소원해진 친구, 선생님, 부모님, 할머니 누구든 가능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생각했던 생각과 지금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뒤에 두 번째 단계는 물고기 뼈에 살을 붙이는 과정으로 글쓰기를 할 것인데요. 글쓰기는 장문의 막 엄청난 글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짧게 5줄 정도로 글을 작성하는 것이니까 부담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아무리 짧은 글이더라도 우리 규칙에 맞게서 작성을 해야겠죠. 글의 내용에는 기, 승, 전, 결 4가지 부분이 순서에 맞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글을 작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준비 단계를 지켜야 해요. 첫 번째는 계획하기,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네 번째는 표현하기, 5번째는 고쳐쓰기의 단계입니다. 이런 5가지 단계를 잘 지켜서 글쓰기를 준비해야겠죠? 첫 번째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글을 작성할지 계획을 미리 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대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대상을 누구로 할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인 내용 생성하기에서는 앞서 작성한 키워드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 나가고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내용 조직하기에서는
내가 정한 글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며 어떤 순서로 작성을 할 것인지 정리를 해야겠죠? 네 번째 단계는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글과 키워드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쳐쓰기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을 한번 다시 보고 뭐 문법이 틀렸거나 아니면 표현이 이상하거나 혹은 너무 너무 개인적이고 약간 말하면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기승전결. 글의 내용에 꼭 필요한 4가지입니다. 이 순서는 모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돼요. 기의 부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바탕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큰 주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의 대상이 된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작성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 단계인 승에서는 내용을 언급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할 건지 말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앞선 두 부분에서 얘기를 했다면 세 번째에서는 내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나의 의견을 말하는 부분이고 결에서는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작성하는 글의 대상이 되는 아빠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작성을 했고 나중에 10대에 들어가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 차이를 볼 수 있게 작성한 물고기 뼈입니다. 지금 보면 차이가 뚜렷하게 딱 느껴지나요? 위쪽 뼈, 즉 어렸을 때 한 생각에는 아빠랑 노는 건 좋아, 아빠랑 같이 있으면 즐거워, 근데 아빠는 맨날 늦게 와 라고 아빠에 대해서 좋은 점과 싫은 점을 작성을 했다면 밑에 10대에 들어서는 아빠에 대해서 아빠랑 같이 있는 건 귀찮아, 아빠는 날 너무 귀찮게 해, 근데 아빠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와 아래의 생각에 대한 차이가 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나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아빠에 대해서 작성한 글입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글을 작성을 할 텐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5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기승전결에 맞춰서 글을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이 작성한 글을 다시 보면 기승전결 4가지 부분을 모두 충족을 시켜서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4가지 부분에 맞춰서 짧은 글쓰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글쓰기가 어렵진 않았나요? 우린 지금부터 여러분이 작성한 글하고 어렸을 때 여러분 사진 모습 그리고 현재의 여러분 모습 등을 활용을 해서 나를 표현하는 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한 글을 프린트한 거 그리고 풀, 가위 그리고 여러분의 사진을 이렇게 뽑아온 프린트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진을 프린트한 게 필요해요.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런 하얀색이나 색깔 있는 것도 괜찮아요. 보드에다가 여러분을 표현하는 보드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작성한 글을 보드의 한가운데에 붙여주겠습니다. 자, 뒤에 이렇게 풀질을 해서 붙여줄게요. 한가운데에 딱 붙여줄게요. 짜잔. 자, 이렇게 보드 한가운데에 내가 작성한 글이 붙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주변에 붙일 사진들을 준비를 해서 마구마구 오려줄게요. 자, 이거는 선생님 어렸을 때 몇 살 때지? 유치원 다닐 때 찍었던 사진인데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오려줄게요. 짠! 이렇게 금방 예쁜 사진이 완성이 됐어요. 이 사진도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에 붙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볼펜도 가지고 왔어요. 색깔의 펜도 이거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은 이쪽에는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컸을 때 사진을 구분을 해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선생님이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색색의 펜을 활용해 보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짧은 글을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글씨를 썼어요.
선생님 이름은 조이수입니다. 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보드는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도 좋고, 여러분의 별명을 적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적어도 좋고, 혹은 글을 쓰지 않고 그냥 보드를 꾸미기만 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보드의 왼쪽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 사진을 붙였으니까 보드의 오른편에는 선생님 커서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을 붙여볼게요. 짠! 이렇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드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그리고 가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감성으로 나를 표현하고 나의 추억이 담긴 보드를 꾸며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선생님 모습을 폼보드에 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잘 느껴지나요? 이쪽 면은 선생님이 어렸을 때 모습, 그리고 이쪽 면은 선생님이 다 자라고의 모습들로 폼보드를 꾸며봤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긴 색색깔의 펜을 활용을 해서 폼보드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별, 하트, 나의 옛 별명 등을 작성하는 것을 통해 선생님처럼 나만의 보드를 함께 꾸며볼까요? 짜잔! 선생님은 볼펜을 활용해서 선생님 보드를 이런 식으로 꾸며보았어요. 마음에 드나요? 선생님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펜을 활용해서 예쁘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감정을 정리한 글을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을 통해서 과거에 난 어떤 생각을 했고 현재에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아볼 수 있었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작성한 글과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를 표현하는 사진 찍기를 해볼 것인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그 사진과 오늘 작성한 글을 가지고 학급 친구들에게 나를 표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